안녕하세요. 몽환의 숲의 몽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온앤오프의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 사랑하게 될 거야의 뮤비 분석입니다. 세 번째 곡이니만큼 이번 뮤비부터는 본격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뮤비 안에서 발견 가능한 떡밥만 함께 찾아보고 보다 상세한 해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보고자 노력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그럼 함께 보시죠. 시작부터 운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와 멸망에 관련한 추락의 이미지는 이전 컴플리트 뮤비에서도 나왔었죠.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분명한 느낌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MK입니다. MK가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MK의 뒤에 놓인 TV 중 화면이 확인 가능한 것은 총 7개입니다. 공교롭게도 온앤오프의 멤버 수와 일치합니다. 그중 3개는 No Signal, 신호 없음이고요. 4개에는 각각 콩콩거리의 와이엇과 어떤 도시의 모습, 운석을 바라보고 있는 MK, 이상한 장소에 이션이 비치고 있습니다. MK의 모습은 방금 막 확인했고 나머지 장면들 역시 이후 뮤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멤버 수대로 놓인 TV와 멤버 개개인을 비추는 화면은 CCTV를 연상시키고 그 앞에 앉아있는 MK의 모습으로 보아 MK는 이 모든 상황을 관전하는 초월자 등의 역할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어스가 나왔네요. 침대와 시계 등의 물품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제이어스가 있는 곳은 그의 생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방의 구조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라운은 숲에서 눈을 뜹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기억 상실을 암시합니다. 또한 라운의 목에 바코드가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어스가 손을 뻗은 저곳은 창문이 아닌 화면입니다. 제이어스가 손을 대자 노이즈가 생기는 것이 그 증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화면에 나오는 장소는 홍콩의 밤거리입니다. 직후 와이엇이 홍콩 밤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거리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와이엇의 몸에 노이즈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와이엇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이후에도 등장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무언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네요. 이어서 혼란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머리를 붙잡는 라운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기억은 이후 나오는 장면들이므로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 복도를 걷던 사람은 효진이었네요. 효진이 어떤 단추를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뮤비 비하인드에서의 언급에 따르면 이 단추는 시간이동 장치이고 이 장면은 효진이 라운을 찾기 위해 시간여행을 시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효진이 있는 배경을 잘 봐두도록 합시다.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뀜과 동시에 효진이 단추를 누르고 사라집니다. 이때 사라지기 직전 효진의 몸에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시간여행을 한 사람의 몸에 노이즈가 생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홍콩거리의 와이엇 역시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션의 몸에 노이즈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거리의 와이엇과 마찬가지로 이션이 이곳에 물리적으로 속하지 않은 존재이며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이 갑작스레 뒤를 돌아보는데 마치 무언가 알아차린 듯한 모습입니다. 직전에 이션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션이 라운이 있는 공간에 도착하는데 성공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엇이 오토바이를 타네요. 홍콩 거리를 헤매던 것은 이 오토바이를 찾기 위함이었을까요? 제이어스가 노트북을 만지고 있고 화면에 라운의 신상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뮤비 비하인드에서의 언급에 따르면 제이어스는 해커라고 하는데요. 제이어스가 해킹을 통해 라운의 정보에 접근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위에 로딩바를 보면 Searching Lo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위치를 찾는다는 의미이므로 라운의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운의 신상을 더 자세히 볼게요. 라운의 이름 위에 로이드 0812라고 쓰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상품이나 실험체에 붙여지는 일련 번호 같지 않나요? 0812는 라운의 생일을 의미하고 로이드라는 말은 안드로이드, 즉 인간형 로봇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라운이 멤버들 사이에 섞여있는 첫 번째 휴머노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온앤오프 때도 지금도 라온의 목에 있는 바코드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즉, 목에 바코드가 있는 인물은 휴머노이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온앤오프에서 목에 바코드가 있었던 효진 역시 휴머노이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라온의 주소지 정보에는 특이하게도 South Korea, Earth, Universe 01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소지 정보를 기입할 때는 행성이나 우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행성인 지구와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요. 이렇게 따로 지구와 우주를 언급한다는 것은 다른 행성이나 우주에 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따라서 이 뮤비의 배경에는 다우주 이론이 전제되어 있고 제이어스가 접근한 정보 속 1우주 이외에도 다른 우주가 있으며 그곳에 다른 멤버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라온의 사진을 잘 보시면 뒤에 배경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 배경은 이후 나오는 기차역 앞인데요. 이를 통해 1우주에 살고 있는 라온은 이 기차역이 있는 공간의 라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우주의 라온은 우리가 아까 본 숲속 라온과 의상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두 라온이 서로 다른 우주에 속해 있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는 다른 멤버들처럼 밖을 돌아다니지 않고 실내에 있습니다. 책걸상이 여러 개 놓인 장소인데요. 각 책상마다 시계와 스탠드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유가 시계의 단추를 누르자 화면에 3시 14분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정확히 3시 14분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시간 14분, 3분 14초 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유가 시계의 단추를 누른 직후 이션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연출은 마치 이션이 유가 만진 시계의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화면 효과는 대개 누군가의 시야를 1인칭 시점에서 보여주고자 할 때 쓰입니다. 즉, 누군가 라온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라온의 표정으로 보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일 것 같아요. 직후 차창에 기대어 생각하는 효진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직전 장면은 효진의 기억 혹은 상상인 듯 합니다. 그러고 보니 효진이 있는 곳은 달리는 기차 아니네요? 어디로 향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라온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기차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차가 가진 상징성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남과 이별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효진은 라온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탔으므로 이 기차는 라온과 효진 사이 만남의 매개체라 볼 수 있습니다. 헤엄치는 고래를 바라보는 라온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잠시 라온이 있는 공간을 볼게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초반에 나온 제이어스의 생활 공간을 다시 봅시다. 두 방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물건들은 다른 것으로 보아 제이어스가 생활하는 방과는 시간 혹은 공간적으로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이어스가 생활하던 방과 같은 구조의 방이므로 라온이 보고 있는 고래 역시 화면 속 모습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작업에 몰두하는 제이어스입니다. 제이어스 옆 화면에 시스템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보아 해커로서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성공한 듯해요. 그리고 제이어스가 경찰에 발각됩니다. 화면에 띄워진 메시지를 보면 Time Travel Operate라 되어 있는데요. 시간여행 가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이어스가 해킹을 통해 접근한 정보에는 라온의 신상 정보와 함께 시간이동 장치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동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손을 쓴 것 같아요. 더불어 천체본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은 우측 책상 위에 놓여있죠? 아까 라온이 있던 장면에서는 좌측에 놓여있습니다. 천체본은 부피도 작지 않고 쓸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천체본을 사용해야 할 일이 없으면 책상 위에 두지 않는 물건입니다. 아까 제이어스가 조사했던 라온의 신상 정보에 유니버스 01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제이어스가 천체본을 사용한 목적에 이 1번 우주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있는 라온 앞으로 효진이 지나가는데 효진이 지나가자마자 라온이 사라집니다. 서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복도 기억하시죠? 효진이 시간이동 장치를 사용한 곳입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것은 라온이군요. 제가 아까 이션의 손목 시계를 기억해두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라온의 손목에도 같은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시계인지 알기 어렵네요.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던 라운 뒤로 교복을 입은 멤버들이 달려옵니다. 라운도 그 소리에 뒤를 돌았고요. 멤버들이 달려와 손을 뻗고 라운 역시 멤버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효진과 라운의 손이 맞닿기 전 라운은 노이즈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라운이 사라지는 순간을 다시 보시면 효진이 시간이동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운이 사라진 것은 시간이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운을 놓친 채 남겨진 멤버들은 허탈해하고 라운을 찾으러 갔던 효진은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방금 그 장면은 효진의 기억인 것 같아요. 아까 뛰어간 이션이 도착한 곳은 기차역 플랫폼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시계를 확인하죠. 그런데 건너편에 교복 라운이 있습니다. 마침 이션도 건너편에 교복 라운을 발견하고 매우 놀란 얼굴을 합니다. 만남과 이별의 상징인 기차역 플랫폼에서 마침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둘 사이에 기차가 지나가네요. 기차가 지나간 후 이션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때는 기차가 이션과 라운 사이에 이별을 촉발하는 촉매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라운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라운이 들고 있는 붉은 표지의 책이 낯이 익습니다. 아까 초록을 라운이 들고 있던 책과 같은 책이군요. 이상하게도 책을 거꾸로 읽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책이라고 하기엔 라운의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므로 책을 거꾸로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가 앉아있는 공간에 교복을 입은 멤버들이 겹쳐 보이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과거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책상 앞에 교복을 입은 채 모여 앉아있는 모습은 학교를 연상시킵니다. 초반에 나온 MK가 다시 등장합니다. 분명 초반에는 7개의 TV 중 3개만 신호 없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화면이 전부 신호 없음 문구를 띄우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암담한 느낌이네요. 걸어가는 라운의 뒤에서 효진이 라운을 부릅니다. 화면이 흑백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역시 과거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과거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해주는 근거는 초반에 라운이 떠올린 기억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장면들에는 흑백 연출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진의 부름에 라운이 뒤를 돕니다. 이때 라운이 뒤도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되감기를 한 것처럼 라운이 부자연스럽게 뒤로 쭉 당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운과 효진이 마주섭니다. 이때 둘이 서 있는 곳은 기차역 앞입니다. 다시 한번 기차가 가진 만남의 상징성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라운은 효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 가던 길을 갑니다. 효진은 허탈한 표정으로 사라지고요. 이때 라운이 효진을 인지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초반에 나오는 라운의 기억 때문인데요. 만약 라운이 효진을 아예 보지 못했더라면 라운의 기억 속에 이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효진이 자신을 부르는 것까지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라운은 효진을 보고 인지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등을 돌린 이유는 라운이 효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만약 라운이 효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라운이 자신이 부른 효진을 무시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차역의 이별의 상징성이 드러나며 뮤비가 끝이 납니다. 떡밥만 봤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네요. 사실 저로서도 이 조각들을 어떻게 끼워 맞추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특히 프리뷰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게 될 거야의 경우 라운 탈퇴 전 뮤비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Y 뮤비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이 다음에 나올 뮤비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가설들을 준비해 두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상 몽환의 숲의 몽환이었습니다. Yeah.